제가 뭐 하여튼 오늘 뭐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네, 그죠? 그냥 전국에 계시는 네. 주주님들 혹은 BMT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잠재적 투자자분들 하고의 대화라고 예. 편하게 생각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장사들이 네. 공시 책임자를 이제 그냥 한 상무급 임원들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부장급이나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시 책임자를 아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직접. 계속 이제 공시 책임자 윤종찬 이렇게 나가셔서 저는 의무사항인 줄 알았어요. 네. 당연히 뭐 대주주고 대표이사니까. 그럼 모르셔서 계속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임원이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뭐 부사장, 뭐 CFO 이런 네, 분들이 네, 하셔도 네, 되는데 네. 근데 원체 우리 윤 대표님이 신사시고 네. 멋지시고 또 말씀도 되게 잘 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공시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시고 IR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저 같은 기자한테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사실 BMT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네. 올해 네.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네. 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다 잘했던데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쑥 내려갔다 회복하기는 하는데 예. BMT는 올해 꾸준히 좋지 않나요? 뭐 괜찮았죠. 예. 뭐 올해 매출은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사상 최대. 예, 올릴 건데 사실 연초에 잡았던 목표에는 조금 미달하는 그래요? 겁니다. 예, 예, 예. 아유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성장하는 예, 것만 예, 해도. 예. 그런데 뭐 작년보다는 한 20% 이상 정도 뭐 성장은 될 것 같아요. 원래 잡으셨던 거 더 위에 있어.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단위를 하나 바꿔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단위는 못 못 바꾸게 됐죠. 그러니까 100억대에서 1000억대.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한번 해보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달성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아니었으면. 아마 그건 달성됐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기업은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항상 특히 그렇죠. 이제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산업이 어디에 편중이 된다거나 네. 그다음에 고객이 어디에 편중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다각화를 했고 고객이 엄청 분산돼 있죠. 예, 네. 물론 그 중에서 뭐 특정 뭐 몇 개 기업에 조금 있긴 약간 있지만, 네.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산업군에 그다음에 어떤 좀 우리 회사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네.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그런 준비를 뭐 저는 오래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피팅 밸브 전문이잖아요. 네. 피팅 밸브 전문인데 그 산업군이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오일앤가스.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LNG용 초전 밸브 쪽으로 지금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끊어도 될까요? 예. 그거 벌써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뒷부분에. 그 그래요. 뒷부분에. 예. BMT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 BMT 창업하신 지 거의 이제 30년. 내년 2월 1일 되면은 만 32년 됩니다. 내년 2월 1일 만 만 30년. 32년. 88년 2월 1일 창업을 했거든요. 8년? 예, 2월 1일이니까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와. 예, 30살 때니까. 아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다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제가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직장을 만 3년 다녔습니다. 3년 만 다니시다가 3년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은 제가 건축이었거든요. 네. 건축공학과인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0군데 정도 국내 어쨌든 대기업군의 건설회사는 전부 입사 지원서를 대기업 계열 건설사고. 네. 다 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건설사가 짱이었죠. 그렇죠. 예. 그때 한참 뭐 중동 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대단했죠. 10군데 정도 지원 서류를 냈는데 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10군데 단 한 군데도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진짜로? 예,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잠깐만요. 네. 80년대에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예, 그랬죠. 아니 그 시절에 예. 그 시절에 대학 나왔는데 취업을 면접도 못 보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셨나요? 문제가 전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뭐 학점이 네. 그렇게 뭐 나빴던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건축공학과를 입학할 때는 건설 붐이 중동부터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졸업할 그 시점에 약간 건설 경기가 좀 다운될 때였네. 예,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런데 10군데 지원을 해가지고 단 한 군데 서류도 패스 못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기업들이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그래가지고 네. 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 놀다가 아, 놀았죠. 그는 뭐 요즘 말하는 백수가 된 거죠. 취직을 못해서.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지금도 물론 좀 뭐 사실 대학 졸업생들이 흔했지만은 그 시절만 해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또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80년대 상황에서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쉬니까 야. 주위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네. 그 시절에 4년제 대학 나온 백수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찾아보기 힘든. 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와. 네. 그래서 1년 놀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에 취직한 게 이제 기계 가공하는 공장에 제가 조그마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였죠. 발을 들이고 직장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제가 내가 사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제가 사실 4년 동안 직장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3년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4년의 의미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그 4년 동안 공부를 안 한 보상을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4년. 4년을 다니고 어떻게든 내가 하여튼 사장을 해보겠다. 와, 그때부터 네. 이제 창업의 꿈을 키우셨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네. 그게 조금 1년 당겨져 가지고 이제 3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먼저 사실 내가 좀 사고를 먼저 쳤죠. 이제 퇴직을 하고 네. 이제 공장을 물론 그때는 공장을 설립해봤자 뭐 저까지 해봐 종업은 다 해봤자 한 3명인가. 아유, 그래 그게 그랬습니다. 어딥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에서 제가 창업을 했는데 창업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고도 많이 나고, 예, 안전사고도 많이 그렇죠, 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고생 하다가 이제 88년 창업을 해서 97년도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자가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가 공장을 가지고 이전한 게 96년도였는데 이전하자마자 97년 IMF가 터졌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었죠. IMF 터지고 그 매출이 한 6, 7천, 7, 8천 하던 매출이 한 1,0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굉장히 힘들었죠. 버텨내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하고 아이, 그럼요. 또 제가 뭐 사실 경영을 또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저한테 크게 뭐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걸 당하고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 근데 그게 갈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위기를 좀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매출이 한 3년 만에 2000년도에 한 2억까지 또 올랐어요. 월 매출이요. 예, 월 매출이. 예. 예, 2억까지 올라가지고 2000년도에 그때 이제 그 당시 처음 창업할 때 경풍기계공업사였는데 경풍기계고. 예. 지금의 이제 BMT로 법인 전환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BMT의 기초를 닦은. 예.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BMT가 이제 피팅 밸브. 예. 근데 사실은 산업용, 뭐 그렇죠. 개장용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당시 뭐 2000년대 초반 창장하실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조선산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쪽 위주였던 거죠. 피팅 밸브도. 예. 주식 투자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뭐 2005, 6, 7년 이때 우리나라 조선산업 엄청 좋을 때 경제사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태용이라든지 뭐 현진소재 이런 피팅 밸브 업체들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태용하고 현진 소재는 피팅 밸브 업체가 아니고 이제 원소재 소재. 업체죠. 하여튼 BMT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 오셨어요. 조선업이 안 좋아진 이후에도 뭐 잠깐 뭐 1, 2년 이런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지속 성장의 바탕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어떻게 봐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창업한 이념 중에 하나가 진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화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야 된다. 좋은 그 말이에요. 변화되는 모습이 네. 변화란 거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모습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큰 어떤 미끄럼이 됐지 않나. 제가 2003년도에 제가 매출이 한 30매덕 했고요. 네. 2004년도에 한 매출이 한 70매덕으로 그때는 두 거의 배 이상. 2배씩 이렇게. 2004년도에 쭉쭉. 한 70억 정도 할 때 주위에 제가 이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선언한 게 내가 상장을 시키겠다. 어, 그 주위에서 용기를 주었죠. 어,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근데 속으로는 뭐, 다 비웃었죠. 어, 사실은 비웃고 그때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네. 거기다가 전통 제조업이 네. 뭐 겨우 몇십억 매출해가지고 상장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네. 그 꿈을 사실 달성했습니다. 달성한 부분이 제가 어쨌든 투명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뭐 지금도 뭐 계속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은 매년 아이템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 탁탁탁 늘어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닌 사업화를 시키는 네. 그런 아이템들이 뭐 매년 한 개씩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위기가 오더라도 네. 견뎌 나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 성장의 밑바탕. 예. 그때는 산업용 피팅 밸브 위주에서 예. 조금씩 하나 둘씩 갖춰 나갔던 건데 일단은 뭐 피팅 밸브 종류 자체도 많아졌었을 그렇죠. 테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 게 이제 2003년도에 삼성전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개장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튜브 피팅이란 거고요. 예. 몇 년 전에는 이제 UHP 순수 고청정 초순수 이런 개념의 이제 피팅 밸브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그거는 잠시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데 그렇습니다. 쓰이는 화학 그렇습니다. 소재들을 고순도 뭐 가스라든지 그렇죠. 화학 소재들을 이송하거나 소분할 그렇습니다.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소재들을 견뎌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생기면 불순물이 안 되고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울트라 울트라 하이 퓨리티 울트라 하이 퓨리티 UHP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짜 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피팅 밸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라인이나 케미칼 이런 쪽에 들어가는 라인이죠. 그게 한 2년 전쯤부터 이렇게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한 받으시잖아요. 2, 3년 전부터 승인을 했고 준비는 뭐 한 훨씬. 6, 7년 전부터 했고 6, 7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LNG용 초존 밸브 이제 그것도 준비 오래 하셨죠? 그것도 한 5, 6년 됐죠. 그때는 한국 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수주한 게 오래전에 수주하고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LNG 그때 자체가 발주 없었어요. 그때 초존 밸브를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뜸할 때 예. 그리고 최근에 그게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조선업도 그렇고 아니면 그 관련 기자들도 그렇고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죠. LNG 이송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밸브 그렇습니다. 엄청 큽니다. LNG가 마이너스 160 몇 도거든요. 169도가 거의 한 마이너스 160 몇 170도 도인데 가까이 됩니다. 초존 밸브가 당연히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밸브가 얼어붙으면 안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LNGC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벙커링이라든지 이제 육상의 LNG 기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LNG를 이제 캐내는 이송. 발굴하는 그런 이제 그 해상 해상 설비라든지 플랜트, 플랜트라든지 그런 데 다 들어가죠. 그렇죠. LNG 운반 선뿐만이 아니라 뭐 화물창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요즘은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선박들이 LNG 연료를 추진선.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에는 또 초존 밸브가 다 쓰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건 이게 눈에 확 띄나요? 매출
LNG 밸브 매출이 그러니까 초전 밸브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점유율이 우리 매출액 대비 한 4% 정도 됐었나? 매출액 비중이. 예. 예. 근데 올해는 거의 한 10% 가까이 매출액 비중이 늘었으니까 상당히 보람 있으시겠네요. 괄목할 만한 5, 6년 전부터 미리미리 이제 성장이죠. 준비해 놓으셨던 예, 게. 예. 또 이제 LNG 관련 그 운반선들도 우리나라가 예. 조선산업 그렇습니다. 기업에 예, 수주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관련된 일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 전망합니다. 전방 산업에서 지금 LNG 운반선 수주한 거 보면 약간 시차를 두고 여기한테 물량이 온다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상반기인가? 네. 그 조선 3사에서 LNG 대규모 수주 네, 그게 네, 있었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들리죠. 예, 그게 이제 수주가 그게 슬롯 계약이라 해야 되나? 네네네. 예를 들자면은 도크부터- 정식 계약이 그렇죠. 예, 도크부터 확보해 놓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라서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죠.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배전반. 배전반 그죠. 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예. 그러니까 배전반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를 배분해 주는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기계 장치라고 해야 되나? 전기 장치? 배전반은 산에 보면은 아마 이 고압선 이런 게 있잖아요. 고압선. 네. 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엄청 볼테이지가 높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죠. 10만 단위 이상의 네네네네. 그런 거고 도심이나 이런 데 전봇대에 지나가는 그게 아마 만 몇천 볼트 될 거예요. 만 몇천 볼트 아니면 2만 몇천 볼트인데 네. 그걸 이제 수전을 합니다. 그렇죠. 수전을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정 같으면 220 볼트, 네. 공장 같으면 380 볼트로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수전해가지고 다운을 해가지고 그걸 각 기계 장치나 전등이나 사용체에 공급하는 이제 이런 뭐랄까 시스템을 어떤 배전반, 분전반 이렇게 저는 사실 전기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아니 피팅 밸브 고도화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웬 전기? 약간 그랬거든요. 전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0몇 년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분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컴팩트 배전반 좀 획기적인 제품이죠. 이런 부분들. 전에는 그러면 매출 비중이 조금 거의 미미해서 그래 눈에 안 띄었. 그렇죠. 그때는 아주 미미했고 지금은 전기 사업부 배전반 매출이 한 13%에서 한 15%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게 시작된 지가 뭐 한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매출화가 된 지. 아니 전에도 매출이 있었는데 전에는 한 전체 매출의 한 5, 6%. 예나 그 LNG 아까 그 비중이 낮았던 것처럼. 부분만큼.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개발해가지고 MCSG라고 MCSG 메탈 클레드 네. 스위치 기어입니다. 근데 금속 폐쇄형 배전반인데. 어우 어려운데. 이거는 국산화된 지도 그리 오래된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보다는 모 대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국내 하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내년부터 요 부분에 대한 매출이 또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안전한 배전반이죠. 안전한 배전반이 이제 말 그대로 금속으로 이제 차벽이 다 있다는 어디 한 군데 폭발을 하더라도 그게 옆으로 확산이 안 되는. 그 차벽이면 이런 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이를테면은 이제 배전반인데 이런 이제 기기죠, 장비죠. 네. 기존의 이제 배전반은 껍데기는 철판이잖아요. 그죠. 철판인데 안에는 다 이제 서로 개방이 다 돼 있거든. 서로 통한다 해야 되나? 네네네. 근데 요거는 각 이제 격실 방식으로 이렇게. 그 배전반 안에 그렇습니다. 발라놓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장벽이라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집에서는 두꺼비 집,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는 그게 거의 뭐 벽 하나 차지할 정도의. 그렇죠. 방을 배전반이 큰 방을 하나 차지하는 그렇죠. 그런 크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콤팩트화하고 있고 스마트화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거기도 이제 안전, 차벽까지 하는 걸로 진화 시켜나가고 계신. 그게 조달청에도 들어갔죠. 지금 콤팩트 배전반은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콤팩트 배전반. 공공기관에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MCSG는 이제 개발은 끝났고 네.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네네네. 전기연구소. 저는 예, 거기에서 각종 뭐 고압 테스트, 무슨 테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다 통과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마쳐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테스트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그 내년도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업 판매가 가능한 거죠. 야, 배전반 사업도 뭔가 이제 궤도에 올라서네요.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스마트 배전반도 예전에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실 때도 공장에서 사실 그 전기 낭비되는 거 요만큼만 아끼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금액이다. 네. 그리고 또 어느 기계에서 어떤 전기적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소모적인 건데 예. 그걸 바로바로 이제 체크해낼 수 있는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우리가 다 공급을 하죠. 웬만한 그 전기 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처럼 어느 정도 갖추셨나요? 지금 아마 EMS 쪽은 뭐 감히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EMS는 대기업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EMS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시스템 혹은 뭐 솔루션 이런 쪽인데 그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영역인데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EMS를 하면서 제어까지 가능한 것을 공급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라고 하면은 뭐 한 10대의 기계 중에 어디 전기적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끊어주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전기란 거는 결국은 이제 환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에너지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도 뭐 방사능의 위험이 있고 화력 발전도 공기 뭐 오염의 위험이 있고 뭐 이를테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땅이 예를 들어 수목을 뭐 베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어쨌든 전기는 어떤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공급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수요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리를 조금 더 이제 효율화하려는 그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수요가 돼요. 사업 다각화라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사업 다악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해 놓은 게 잘못되면은 기존 사업까지 같이 이제 휘청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어요? 남들이 야, 하는 거라도 좀 잘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는 우리가 이제 피팅 밸브 그쪽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조금 전에 말씀한 LNG용 초전 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용 고청정 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되고 있고 이제 거기다가 부품 소재 산업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면은 한 가지 사업만 하는 데는 잘 없어요.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대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개발을 위한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밖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벌어야죠.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사업화가 가능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떤 CEO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각화한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서 외부에서 뭐 이거 뭐 해봐라, 뭐 M&A 뭐 이거 해봐라. 저도 뭐 과거에 M&A를 하나 해가지고 실패를 한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러신가요? 그거 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은 뭐 전혀 안 듣고 있고 진짜로 이게 우리 BMT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BMT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번 결정이 되면은 저는 사실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전기사업부도 거의 한 15년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뭐 한 3년, 4년, 5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투자를 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전기 사업부의 배전반이나 뭐 솔루션 사업도 이제 궤도에 올랐고 성공을 했다 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윤종찬 대표님 만나러 부산에 내려온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그래서 사업 다각화가 해놓으신 게 이제 다 잘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키워놓은 자식들이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자식 농사도 잘 지으셔가지고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는 생각하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예.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일대 나오는. 예. 아, 저 예일대는 이제 어디 티셔츠나 컵에서만 아니면 어디 학원 이름에서만 보는 따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예, 이제 큰 딸은 저희 회사에 와 있고요. 네. 작은 딸은 이제 모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이 따님이 대단한 게 좋은 대학 유학 갔다 와서도 공부를 더 하겠다고 국내에서 양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대학원을 대학 MBA 갔다 오고 또 기술 경영학인가? 경영 쪽을 좀 더 기술 경영 쪽으로 기술 경영.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회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천천히 뭐 하겠죠. 네. 아니 처음에는 창고로 보내셨다면서요, 따님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예. 현장의 상황을 알고 또 현장 직원들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해야 어떤 위로 가더라도 어떤 뭐 전체를 경영할 자격이 생기지. 물론 뭐 딸들이 금수저다 예. 뭐 이렇게 아니, 금수저는 생각할 없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참 열심히 합니다. 예, 현장. 근데 뭐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금수저이긴 하는데 본인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또 잘 하고 있고 하니까 특정 대기업처럼 네. 뭐 계열사 만들어줘서 일감 몰아주기 시켜서 그걸로 이제 부를 축적해서 회사를 이제 딱 얻어가는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많은 CEO 분들을 만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갑이 지난 CEO 분들의 최대 고민은 그거거든요. 자녀가 맡아주지 않으면 지분 팔고 나가야 되는데 특히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요즘 이 기업 경영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굳이 자식이 나서서 하겠다고 안 하면은 뭐 시키고 싶지 않고 기업을 물려주고 너는 싶은 더 하고 생각이 싶고 해라.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제 딸 같은 경우는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딸이 맡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뭐 영어도 잘하고 제가 뭐 보기에 딸이기 때문에 좀 안쓰럽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좀 제가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죠. 아프지만은 뭐 세상이 험하잖아요.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야 된다. 훌륭한 여성 CEO로 키워야 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딸만 셋 있는 아빠로서 엄청 부럽습니다. 아 맞다 올해 팬데믹 상황 때 예, 주가 폭락했을 때 예. 따님이 시켜가지고 장내 매수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그때 공시된 사항이니까 그건 공시를 다 내용이니까. 뭐 특수관계인 지분을 좀 그때 좀 늘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분을 늘리려는 목적보다는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일부 투자자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주가를 부양을 안 하노? 뭐 등등. 그 모든 회사 모든 주주들이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도 없고.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좀 떨어지면 뭐 자사주를 뭐 매입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뭐 요구도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은 뭐 왜 유통 물량이 없어가지고 또 무상증자 하라고 하여튼 뭐 무상증자 하라 그러고 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주가도 좀 빠졌지만은 그때도 자사주를 매입하라 하는데 뭐 자사주를 뭐 맨날 뭐 그렇다고 또 사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렇죠. 네. 이제 시장에 주는 사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자 대주주 관련된 특수관계는 이렇게 산다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또 사인을 주고자 하는 뭐 의미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엄청 잘 됐죠. 그때 아마 제 기억엔 4월달, 5월달 거에서 그럴 겁니다. 주가 한 4,000원대, 5,000원대. 그럴 겁니다. 4,000원, 5,000원, 6,000원 이때 뭐 4, 5, 6,000원. 지금 이제 10,000원이 넘어 있으니. 근데 주가는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솔직히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싸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말 그대로 끓고 있는 이런 에너지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안에 있는데 그걸 좀 몰라주는 것 아닌가. 뭐 망구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인정을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이었나 그때 그 6천 원 예,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사에 예, 비해서 예. 주가 밸류에이션이 BMT가 좀 낮았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객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 않았다. 경쟁사에 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을 텐데.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죠. 아, 그럼요. 예.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조그만 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고 네. 뭐 오르면 기분 좋고 음. 조금 떨어지면은 기분 확 뭐 상하고 예, 또 이런 게 있다. 상대적인 거. 혹시 예를 들 사모님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 이 주식 이거예요? 네. 알겠죠, 뭐. 제가 가진 종목이 폭등을 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덜 오르면 올랐다. 기분 나쁜 거야. 주주들 마음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주식은 막 15%, 20% 빠졌는데 내가 한 종목은 5% 빠졌다. 5% 빠지면 손해 본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얼마나 기분 기분이 좋습니까? 좋죠. 예, 폭락할 때 내 거면 작게 빠지면은 그게 좀 상대적인 게 있는데 하여튼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겠죠. 아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똑같은 심리는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 뭐 주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배당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의 한 20%는 배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당 성향 20%. 예, 20%는 저는 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계속 배당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기계적으로 늘어날 테고. 아 그렇진 않고요. 예, 예, 그거는 이익이 20%라면서요. 이게 20%대 순이익이 평균 20%. 그 정도 배당 성향을 가지는데 이를테면 한 해 이익이 확 늘었다고 네. 이제 배당을 그 쫙 다음에 늘리면은- 올렸다가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떨었다가 하면 어떤 예측 그 가능성. 뭐라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약간 성향은 오케이. 일정하게 하고 뭐 이익이 한 2, 3년 늘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좀 올려야 될 것이고 뭐 그렇겠죠. 2017년까지 주당 100원 예, 하시다가 2018년, 2019년 주당 150원으로 예, 빌렸었고 예, 예. 작년 말에는 좀 주가가 떨어졌었어서 시가 배당률로는 한 2.2% 정도 예, 예, 예. 그럼 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좋은 저기를 예. 주셨던 거고 하여튼 올해도 하다 그럼 배당에 대한 생각은 예, 예. 계속 갖고 예. 계시는 거니까 2021년 사업 계획은 다 마련하셨겠죠? 어느 정도 예. 뭐가 조금 뭐 급격히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새롭게 지금 제일 문제는 어쨌든 코로나. 코로나가 변수입니다. 예. 그게 또 변수가 어떻게 막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가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뭐 영국 같은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도 곧 아마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잡힐 건데 제 계획은 제가 예상컨대는 한 6월 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순수 생각으로 제 개인 그럼요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건 예. 저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뭐 예상을 늦어지고 못하고 이게 뭐 내년 연말까지 뭐 이렇게 지속되면은 네. 좀 문제가 되겠죠. 눈높이는 올해보다는 더 높기 예, 뭐 잡으시는 그거야 거죠. 당연히 뭐 목표는 그리 잡아야 되겠죠. 전방 산업들은 다 좋잖아요. 지금 저희가 반도체 놓인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크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 네. 오일 가스 산업, 이제 오일 가스 산업이 이제 중동의 각종 이제 오일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시추하는 플랜터 이런 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 또 운송하기 위한 뭐 LNG 캐리어가 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업 어떤 제품 타겟하는 게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사업부도 상당히 좋죠. 뭐 굉장히 전기 사업부가 내년에는 예상외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냉동 공조 해가지고 자회사가 또 네네. 그 이동형
이동식 에어컨이 있거든요. 파워쿨. 예, 파워쿨. 네. 이동식 에어컨. 예,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라든지 예, 그렇죠. 야외에서 이따시만한 예, 거에 예, 이제 예. 바람 나오는 예. 이거 뭐라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 두 개인데. 그게 이제 이동형 에어컨이 실내기가 한 몸에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정용 에어컨 보면 안에 실내기에서는 이제 찬바람이 나오고 네. 실외기는 일반 베란다. 아파트는 베란다. 베란다에 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이제 따로 실외기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동형 에어컨이 한 몸에 돼 있는 거는 마음대로 이동을 하는데 분리된 거는 이동을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냉매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파이프로 배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매호수를 플렉시블하게 만들고 아. 그걸 이제 실내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을 만들었죠. 분리를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한 몸에 돼 있으면 더 간편한 거 아니에요? 아, 간편하죠. 간편한데 아예 야외에서 그냥 바람을 쐬면은 네. 뭐 찬바람 나오고 한쪽엔 찬바람 나오고 아. 반대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위로. 그런데 이게 약간 공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찬바람 나오고 그렇습니다. 뒤에서 뜨거운 바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 예, 예. 아, 그런 그래서 부분 때문에 분리가 되면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에어컨 파이프는 동관을 쓰잖아요. 구리로 된 거. 그거 엄청 딱딱한데 그거 아, 어떻게 이거는 플렉시블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동을 안 쓰세요? 예, 예, 아, 동을 안 쓰고요? 예. 예. 그리고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동파이프는 이게 안 되죠. 그 끊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설치를 하면 이동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플렉시블하게 그냥 돼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올해 그 제품을 뭐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를 작년에는 이제 몇 대 정도 시제품. 시제품 형태로만 몇 군데 해가지고 필드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개선했고 올해 같은 경우 준비가 약간은 양산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계속 비가 비가 오고 많이 왔어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한 1,500대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상당히 거의 사실상 판매 첫 해. 잘 했다고 봐집니다. 잘 했다고 봐져서 제일 중요한 거는 1,500대를 공급을 했는데 뭐 AS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하자가 몇 개 정도 발생된 거는 이제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건 빼놓고는 아주 뭐 성공적인 파워쿨에서도 어쨌든 계속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하는 게 이제 개발이 완료됐는데 이제 대형 냉방기를 내년에 또 출시를 할 겁니다. 어디 공장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공장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뭐 실내 체육관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강당이다. 뭐 이런 쪽에 냉방기 분야로도 자신감이 많이 붙으셨네요, 진짜 사업적으로. 잘하면은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뭐든지. 잘하면 잘못될 일은 없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예로 식당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식당을 하는데 다 성공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식당을 해가지고 거의 제 생각은 한 7, 80%는 다 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똑같은 하는데 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사양 산업은 없다. 그 사양 산업도 분명히 무언가 개선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인류가 다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공장이 다 양산에 있고 거기에 1, 2 공장까지. 예, 1, 2 공장이 있고 지금 3공장을 지어가지고 거의 다 지어갑니다. 완공. 부산으로 아예 이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약간 그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장기 계획이라고.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죠.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곡점이 있었는데 네. 그 변곡점마다 항상 공장을 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기도 했죠. 지금 사실 양산 공장도 2008년에 공사해가 2009년 7월달에 옮겼는데 금융위기 때 한참 공사하고 이전할 시점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엄청난 위기였죠. 위기였는데 어쨌든 그때도 뭐 잘 극복을 해 나갔는데 지금 이제 이전하는 공장은 지금 현재 공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1, 2, 3 공장
합친 것보다 크죠. 어. 네, 지금 부지가 한 14,500평 정도 되는데 부산에 그 정도의 어디 사이즈가 네,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나요? 저 동부산 쪽에 있고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뭐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할 거고요. 부산에서 양산으로 올 때 규모도 한 두세 배 늘리가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 나왔을 때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더 큰 자신이 있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그릇이란 거는 네. 그릇이 작은 그릇에는 작은 거 담는 게 작은 것밖에 못 담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큰 걸 담기 위해서는 일단 그릇을 어느 정도 키워놔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데 그냥 그릇만 키워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미 그 큰 그릇을 채울 아이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한 몇 년쯤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나 초에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양산에 있는 어, 1, 2, 양산- 3공장 팔고 1공장은 팔 겁니다. 본사 공장은 팔 것이고 네, 네. 2공장, 3공장은 그대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 2공장도 건물 좋더라고요. 좋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2공장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3공장의 기능을 제가 이제 구상을 하는 게 3공장은 이제 전기사업부가 아, 주 네, 네. 아마 생산을 거기서 할 것이고 물론 지금 이전하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상 어떤 양산에도 공장이 필요하고 부산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떤 자회사를 어쨌든 성장을 시켜서 네. 자회사가 사용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파워쿨.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더 큰 그릇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릇이 또 가득가득 차서 또 이제 우리 또 넓혀야겠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